정봉주의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고정 프로가 생겼어요. 백투더 정치. 자, 정치 고수시죠. 정두원 전 의원님을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를 듣는 백투더 정치. 정치로 돌아가자. 왜 타이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두원 의원님 일단 먼저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두원입니다. 예, 직설 화법의 달인. 돌려서 얘기하면 병나는 장애가 있다 그랬죠. 장애가 있다. 네. 자, 회고록을 쓰셨어요? 예,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시간이라는 예. 제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를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왜 역대 정권은 왜 실패하는가, 아하. 그거를 이제 구조적인 원인이 뭔가 그걸 한번 살펴봤어요.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시간. 네, 주로 이제 MB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정권 시절도 비교를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치 얘기가 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허. 자, 우리 전문가, 정치 최고의 전문가시죠. 정두원 의원님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택시나 버스에서 듣고 계신 분들 또 가정 일하고 계시는 주부님들 문자 대환영합니다. 오늘도 문자 폭탄 터지고 있네요. 자, 정두원 의원님 나오시니까 들썩들썩해요. 이명문님, 우리 단골 문자 보내주시는 분이죠. 오, 정두원 의원님 정치 고수님 나오셨네요. 웃음. 자, 2091님 정두원 의원님을 정치쇼에서 뵙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차정영님 3012번 버스에서 봉두사님 울려 퍼지네요. 울려 퍼지면 이거 전환결 한번 해야 되는 건데요. 예. 자, 그런데 우리 작가분들이 써준 게 요즘 신조중에 츤데레라는 말이 있어요. 아세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겉으로는 츤츤 까칠하게 말하지만 알고 보면 다정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츤데레. 이거는 봉도사 얘기 아니에요? 제 저는 얘기보다도? 까칠하지 않아요. 저는 겉으로도 훈훈하고 그래요? 속으로도 까칠한가 속으로. 자, 정말 근데 알고 보면 정두원 의원님 말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으시잖아요. 평소 좀 그래요. 예, 그래서 보면은 조금 어렵고 까칠하고 또 나름 정치권에서 살짝 또 무상급식도 받고 오셨고 산전수전 다 겪어갖고 이렇게 겉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요? 저 할 일 없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 계실 때 완전히 은퇴했나요, 이제 정치는? 사실상 은퇴했죠. 지금 뭐 돌아갈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여권이 지리멸렬해 있는데 예. 지금 돌아갈래야 돌아갈 둥지가 없네요. 근데 과거에는 동료 정치인, 그다음에 대통령, 직설화법으로도 바로바로 지적을 하셨잖아요. 글쎄 저는 손해 보는 일은 참아도 이제 살이 안 받는 일은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봉도사님도 그런 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할 일인데 그거를 꼭 쓴소리 한다고 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손해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설화도 있고 아까 말한 무상급식도 먹고 오고. 예. 자, 지금 이제 지리멸렬이라고 방금 표현하셨는데 네. 이른바 이제 여권 보수 쪽이라고 하는 이 정치 그 집단 그쪽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치는 이제 국가는 좌우 양날개로 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보수가 완전히 지금 찌그러졌죠. 오른쪽 이거는 날개가 좀 꺾인 상태죠. 예, 국가 입장에서도 좋지 않고요. 그런데 이게 다시 회복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예. 우리 정치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청취자분들이 그것 위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당은 다른 쪽에 있었지만 바른정당처럼 이렇게 좀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했고 막 격려를 하는데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그 당은 당 내에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아니 실제로 예. 그 사람들이 새 당을 만들어서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도 안 했고 또 정책마다 이상하게 옛날 그대로 했어요. 18세로 선거 연령 인하하자니까 그것도 반대하고 또 뭐 공수처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리고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대표나 이런 분들이 다 옛날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 눈에는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게 그거지. 작은 집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TK 가면 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배신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뭐 반반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당이나 예. 선거 끝나면 내가 볼 때는 다시 합쳐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국 영남 자민련 이런 식으로 TK 그 정당으로 뭐 저 몰락할 것 같아요. 예. 그럼 더 비전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당분간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비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뭐 단일화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비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단일화는 뭐 내가 볼 때는 물 건너갔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슬금슬금 얘기하시는데 아주 그냥 아프고 뼈 아픈 얘기는 다 하세요. 자, 기호 9번. 무척 친하게 지내신 정치인 아니었나요? 선배. 예. 이재호 후보. 예. 출마하셨잖아요. 예. 복면 쓰고도 나오시고. 근데 이제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호 의원이 한번 평생에 해보고 싶은 일 예. 하고 죽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쉬운 것은 이분 나름대로 쌓은 정치적인 이미지 또 존재가 있잖아요. 예. 그게 이번 일로 다 허물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최근에는 연락한 적 없어요. 본인도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원래 무척 친했잖아요. 무척 친하지는 않았어요. 아, 정치적 입장이 좀 달랐죠. 아. 그러니까 이재호 전 의원은 이명박 굉장히 옹호하는 입장이었고 예. 저는 비판하는 입장이었고 처음에 옹호했던 마지막에 이명박 시장 시절에 그 정무부 시장하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저는 이제 시장 때 그러니까 시장 대통령 때. 전에 이제 그렇게 했고 예. 이재호 전 의원은 특임 장관도 했고 어쨌든 이명박 측근으로서 지금까지 남아 있죠. 아, 중간에 입장이 좀 갈린 거군요. 네, 아주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좀 불편한 사이입니다. 아, 그러실 수 있겠네. 과거에 친했다가 이후에 좀 멀어진. 네. 자, 선거 대선이니까요. 선거 얘기를 좀 해보시죠. 선거 캠프 경험이 많으세요. 이기는 선거를 많이 하셨고 그런 편이죠. 주로 캠프에서 하신 역할이 전략가, 그 전략가라는 얘기는 저한테는 뭐 좀 과분한 얘기고요. 정책 전문가. 뭐 그것도 과분한 얘기고. 예. 근데 어쨌든 선거를 많이 치러놓고는 제 선거는 졌네요 지난번에. 예. 그래도 그 전에 삼선하면서 승승장구 예, 하셨었잖아요. 좀 어려운 지역에서 참선을 했죠. 그런데 하여간 캠프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 모양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전문적인 캠프가 아니고 외양만 갖추는 캠프인 것 같아요. 외양만. 네, 실속이 없는 캠프들이죠. 등치만 크고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실속은 없는 그런 캠프들인데 그래도 역대 캠프 중에서는 저는 이제 야당 캠프야 잘 모르니까 예. MB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캠프가 제일 그래도 2007년. 네, 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하. 그 당시에는 MB도 유연했고 소통이 굉장히 쉬운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은 실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캠프 자체가 외양보다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실무진 위로 캠프가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너저분하게 뭐 높은 사람들, 전직 장차관들, 뭐 다선 의원들 모아놓고 회의하는 게 아니라 항상 후보 자체가 실무진들하고 직접 전문가들하고 직접 회의를 같이 하는 효율성은 무척 높았겠네요, 그럼. 그렇게 원래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권위적으로 이제 캠프를 운영하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외양만 커지고 그런 이유가 자리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나라 아직도 후진성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이제 그렇게 외양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도 각 당마다 무슨 선대위원장, 본부장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일 안 하거든요.
이름만 걸어놓고. 그러니까요. 선대위원장이 무지하게 많아요. 네,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국민들이 볼 때는 와, 뭐 그렇듯하다 하지만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는 자기가 이제 아칸소 주지사다가 대통령 출마하겠다 그러고 찾아간 사람이 스테파노폴로스인데 선거 전략가죠. 예. 그때 스테파노폴로스 나이가 29살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일을 맡기는 겁니다. 오바마 캠프에서도 실제로 전략 일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고 실력가인데 그런 사람들은 저 구탱이에 이제 그냥 앉아가지고 배석해서 할 말도 못하고 있고 뭐 뭣도 모르는 이제 국회의원 장차관 전직 장차관들이 앉아가지고 뒤에서 써준 거 얘기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캠프가 기동성이 없죠. 그리고 또 의원들이나 이런 장차관 했던 분들이 아침에 회의만 하고 오후나 저녁 때 어디가 있는지 찾지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만난다면서 약주 한잔 하시고 그러면서 그 선거운동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선거운동이죠. 아니 그런데 나름대로. 어쨌든 전략을 세워서 막 이게 그냥 기동성 있게 움직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회창 캠프가 저는 최악의 캠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해창 캠프가 두 번 예. 있었잖아요. 97년 예. 있었고 2002년 있었고. 두 번 다 최악이었죠. 그때 그러니까 활동하셨나요 같이? 저도 한 구탱이에 있었죠. 아 그때 진짜 전문가인데 예. 전문가인데 안 쓰고 귀통에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뭐 무슨 과장급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때 이제 예를 하나 들면은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을 정하는데 반나절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소위 7인방이라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 그런데 그래도 책 제목을 못 정했어요. 근데 책 제목을 전문가가 정하면 되지. 왜 그 사람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일들만 하고 앉았는 겁니다. 야당에서도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도요. 집회하잖아요. 집회 이름 결정하는 것 같고 1박 2일 회의예요. 똑같은 모습이네. 그래요? 또 저는 또 그쪽은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네. 자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가 이제 최악의였다면 MB 때는 가장 실용적이었다. MB 경선 캠프까지 경선 캠프 그랬고 때. 또 대선이 예. 되니까 또 역시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또 선거 하나만 한 선거였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해도 이기는 선거였기 때문에 뭐 캠프 그렇죠.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었고. 근데 그때는 정돈 의원께서 예. 실세 중에 실세. 뭐 그렇 셈이죠. 근데 저는 실세인데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나서지 않는 실세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좀 일할 수 있게 뒷바라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캠프가 잘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정돈 의원님이 잘하셨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랑보다도 예. 캠프 실세인데도 제 자리가 없었어요. 아. 공간이 없어서 자리 내주는.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 뵐 때하고 직접 뵙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저는 좀 외향이 좀 별로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아요. 아니 언론에서 뵐 때는 엄청나게 뒤에서 일하면서 티를 안 내는데 약간 이 전략도 전략이지만 모략에도 강하고 음모에도 강하고 이런 이미지가 저만 그렇게 느꼈나? 저는 전략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전략은 우리가 흔히 이제 잔꾀, 기발한 아이디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 진정한 전략가는 상식에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이디어 내봐야 소용없어요. 옛날에 뭐 박철원 씨니 뭐 김현철 씨니 별의별 전략가들이 주변에 다 있었는데 뭐 된 게 뭐 있어요. 근데 상식에 투철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전략가의 최고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장자방 아닙니까? 예. 장자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상식에 충실했던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으로 치면 유권자 입장에서 항상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전략가지 뭐 아이디어 많이 내는 게 전략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고요. 알겠습니다. 정돈 의원님 말씀에 빠져듣고 가다가 소개할 걸 못 소개했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오늘도 문자 폭탄 터지고 있는데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MB 때 실세였었어요. 나서지는 않았지만 실세였는데
결국 선대위가 커지는 건 자리 싸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네. 자리 요청 많이 민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나 어디 좀 넣어줘라. 어디 좀 해줘라. 청와대 이제 딱 꾸려지면서. 그러니까 선대위는 컴팩트하게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예. 이제 그렇게 자리를 달라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사실 그렇죠. 그걸 못 이겨내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그렇게 선대위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기동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뭐 잘해달라 그러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직함도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여를 하겠죠. 여기서 말하기 불편한 뭐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또 내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전날까지 이제 임명장을 줍니다. 예. 뭐 특보 뭐 선거 이런 거. 전날까지? 예. 그뭐 양쪽 다 마찬가지일걸요. 근데 사실 그런 건 별로 의미가 그렇죠. 없어요. 임명장 받아야지 자기가 어디 가고 나 이거 안내하고 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 주변에 이제 굉장히 뭐랄까 소문이 좋거나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들고 다니면 오히려 선거 후보 표 떨어지고. 후보 표 떨어지는 거죠. 근데도 그게 악순환이 되풀이 돼요. 예. 자, 아까 노무현 대통령 캠프는 실속이 있었던 것 같다. 크지 않았던 것 같다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핵심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이광재, 안희정. 그분들이 30대 중후반이에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 얘기하고 맞네.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직 선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선은 지상전이 아니라 공중전이거든요. 지상전이 아니라 공중전이다. 네.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선거 정도는 조직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은 조직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언제 후보가 다 손잡고 다니고 언제 다 인사하고 다니겠어요. 결국 언론에 비치어가지고 그걸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 매체 선거거든요. 매체 선거다. 그런데 이제 그거. 조직 선거라고 해갖고 별 이상한 조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는 월계수야라는 게 있었고 예. 김영삼 때는 중청, 김대중 때는 연청, 이명박 때는 선진연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예. 이런 게 다 돈 잡아먹는 하마지 아하. 사실 사기입니다. 사기.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짜 조직돼 있는 게 아니라 예. 교회 명단 뭐 어디 뭐 동창회 명단 허상. 그런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몇십만 명이라고 이제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일을 했다고 과시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좀 좋은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집권을 하면은 자리 달라. 더 자리 한 자리 달라 해가지고 이제 낙하산 인사의 원인이 되고 또 이제 비선 실세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모여들어가지고 이제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그게 되풀이 됐던 거죠. MB 때는 정두원 중심으로 뭉쳤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니, 그래서 저도 예. 이제 대선 캠프 만들면서 컴팩트하게 하자 했는데 결국 제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중진들한테 이상득파와 정두원파 막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일부러는 얘기하기 뭐해서 예.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무슨 소리냐 대선은 그렇게 치른 게 아니다 뭐 해가지고 결국 제가 밀려났죠. 예. 알겠습니다. 0291님 정도원 의원님 말씀은 차분하고 고요하신데 가만 들어보면 엄청 날카로운 얘기네요. 어딘가 스릴 있어요. 자, 대선에서요. 네. 이제 뭐 공중전이다. 컴팩트해야 된다. 이것도 핵심인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에요. 돈 없으면 선거 못 치르잖아요. 그게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컴팩트하게 기동성 있게만 만들면 돈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 조직 선거 한다면서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조직 뭐 본부, 직능 본부 이런 게 다 돈 들어가는 하마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조달을 해야 되죠. 또 누구는 후원인가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법적인 자금들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다 또 재밌는 게 누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대선 자금이 조달이 되냐면 친인척 중심으로 조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금 문제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아무한테 못 맡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인척한테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친인척이 이제 그 위험한 일을 맡기도 하고 친척이기 때문에 실세가 되고 그게 비선 실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친척한테 맡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띄어먹어도 덜 아깝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늘 되풀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노태우 때는 박철원 예. 조카 사이거든요. 김영삼 때는 현철. 김현철, 예. 김대중 때는
홍삼. 세아들. 예. 노무현 때는 도건평 씨, 예. 이명박 때는 이상득 씨. 이걸 중심으로 해서 친인척 친인척이 항상 문제가 됐었죠. 예. 지금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이 사실 박근영이 친척이 아니라 최순실이 친척이에요. 예. 그러니까 친척 문제는 역시 예외가 없이 되풀이된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다 돈 문제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어디서 조달했겠어요? 다 최순실 쪽에서 조달한 거죠. 그렇죠. 그 이제 그 뭐 증거로 나타나고. 예. 자, 아까 공중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후보가 다니면서 다 손 못 잡는다. 결국 언론에 비춰진 모습이 다시 돌고 투영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가장 핫한 이슈 토론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정작 또 토론이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왜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토론을 잘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토론을 잘해서 됐어요. 트럼프가 토론을 잘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은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이번에 보면은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양강구도를 가다가 갑자기 꺾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토론 때부터 꺾어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지 다른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보시기에는 우리 정도원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해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 토론이 막 셀프 디스한 게 이런 거는 충격적 영향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또 뭐 MB 아바타냐? 그런 것보다도 이제 이미지가 중요한 건데 예. 그렇잖아요. 얘기한 거는 별로 남지를 않습니다. 이미지가 남는 건데 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별명들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명만큼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예. 여기서 별명을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네. 지금 대선 후보들 캠프에게 12일 정도 남았는데 요것만 꼭 해라라고 팁을 한마디만 딱 주시면. 그러니까 각 캠프는 필요 없고요. 안철수 캠프가 지금 이제 중요하잖아요.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논쟁적인 대형 이슈, 예를 들면 수도 이전이나 청계천보험 같은 대형 이슈를 던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파격적인 예를 들면 파격적인 드림팀 내각 명단을 발표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이목을 끌어가지고 예. 반전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할 수 있어.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할 수 있을 거고요. 방송을 안 들으면 다시 듣기 위해서 할 수 있을 거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하여간 승부수도 던져야지 이제 알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더 듣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우리 정도원 의원님 백투더 정치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모시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10시 반에 다른 정권 시절도 비교를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치 얘기가 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허. 자, 우리 전문가, 정치 최고의 전문가시죠. 정도원 의원님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택시나 버스에서 듣고 계신 분들 또 가정 일하고 계시는 주부님들 문자 대우 환영합니다. 오늘도 문자 폭탄 터지고 있네요. 자, 정도원 의원님 나오시니까 들썩들썩해요. 이명문님, 우리 단골 문자 보내주시는 분이죠. 오, 정도원 의원님 정치 고수님 나오셨네요. 웃음. 자, 2091님 정도원 의원님을 정치쇼에서 뵙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차정영님 3012번 버스에서 봉두사님 울려 퍼지네요. 울려 퍼지면 이거 전환결 한번 해야 되는 건데요. 예. 자, 그런데 우리 작가분들이 써준 게 요즘 신조주의 정봉주의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고정 프로가 생겼어요. 백투더 정치. 자, 정치 고수시죠. 정두원 전 의원님을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를 듣는 백투더 정치. 정치로 돌아가자. 왜 타이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두원 의원님 일단 먼저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두원입니다. 예, 직설 화법의 달인. 돌려서 얘기하면 병나는. 장애가 있다 그랬죠. 장애가 있다. 네. 자, 회고록을 쓰셨어요? 예,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시간이라는 예. 제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를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왜 역대 정권은 왜 실패하는가 아하. 그걸
그거를 이제 구조적인 원인이 뭔가 그걸 한번 살펴봤어요.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시간. 네. 주로 이제 MB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그쪽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치는 이제 국가는 좌우 보수의 좌우 양날개로 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보수가 완전히 지금 찌그러졌죠. 오른쪽 이거는 날개가 좀 꺾인 상태죠. 예, 국가 입장에서도 좋지 않고요. 음. 그런데 이게 다시 회복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예. 우리 정치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청취자분들이 그것 위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당은 다른 쪽에 있었지만 바른정당처럼 이렇게 좀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했고 막 격려를 하는데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그 당은 내에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아니 실제로 예. 그 사람들이 새 당을 만들어서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대래라는 말이 있어요. 아세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겉으로는 친친 까칠하게 말하지만 알고 보면 다정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친대래. 이거는 봉도사 얘기 아니에요? 아, 제 저는 얘기보다도? 까칠하지 않아요. 저는 겉으로도 훈훈하고 그래요? 속으로도 까칠한가 속으로. 자, 정말 근데 알고 보면 정도원 의원님 말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으시잖아요. 평소 좀 그래요. 예, 그래서 보면은 조금 어렵고 까칠하고 또 나름 정치권에서 살짝 또 무상급식도 받고 오셨고 산전수전 다 겪어갖고 이렇게 겉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요? 저 할 일 없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 계실 때 완전히 은퇴했나요, 이제 정치는? 사실상 은퇴했죠. 지금 뭐 아니, 돌아갈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여권이 지리멸렬해 있는데 예. 지금 돌아갈래야 돌아갈 둥지가 없네요. 근데 과거에는 동료 정치인,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설합법으로도 바로바로 지적을 하셨잖아요. 글쎄 저는 손해보는 일은 참아도 이제 살이 안 받는 일은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봉도사님도 그런 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할 일인데 그거를 꼭 쓴소리 한다고 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손해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설화도 있고 아까 말한 무상급식도 먹고 오고. 예. 자, 지금 이제 지리멸렬이라고 방금 표현하셨는데 네. 이른바 이제 여권 보수 쪽이라고 하는 이 정치 그